이거 약간 주작 아닐까라는 생각이 이쁜 그림으로 유력한 가설이기 때문에 그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거대 고양이 양신 낭식 수의사입니다. 오랜만에 저희가 양신TV 쉰지 한 4주, 5주 됐는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찾는 것 같지는 않으셔가지고 좀 환경도 뽀샤시하게 이쁘게 나온지 모르겠지만 준비해서 돌아왔습니다. 박수? 제작진 박수 안 치나요? 그렇지. 그래서 오늘 준비한 코너는 저희 효자 코너인 신비한 묘생사전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은 식빵 굽는 고양이를 보신 적 있죠? 모든 고양이들이 식빵을 굽는다라고 생각하고 그 귀여운 모습에 반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고양이 중에는 식빵을 잘 굽지 않는 고양이가 있어요. 바로 고양이계의 얼굴마담. 저도 이 고양이가 병원에 오면 완전 미묘라서 넋을 놓고 쳐다보는데 바로 렉돌. 오늘의 주인공인 렉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렉돌이라고 하면은 어떤 이름의 의미들이 있잖아요. 물론 제 이름도 나응식인데 응식이란 이름은 모든 이름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 이름에도 의미가 있듯이 고양이 이름에도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렉돌이라고 하는 고양이 이름에는 바로 봉제 인형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뒤에 돌이라는 게 인형이라는 뜻이잖아요. 렉돌이라는 고양이를 안았을 때 이 고양이가 축 처져서 인형을 안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고 해서 바로 렉돌, 봉제 인형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렉돌은 미국의 엠 베이커라는 사람이 교배를 통해서 탄생한 종이라는 게 강력한 유래설이에요. 근데 여기서 약간의 좀 MSG가 들어간 느낌도 있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거 약간 주작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력한 가설이기 때문에 그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릴게요. 1960년대에 이 엠 베이커라는 사람이 어떤 종하고 교배를 해서 이 렉돌이 탄생했냐면 바로 조세핀이라는 고양이가 있어요. 벌써 이름에서 약간 MSG 냄새가 나는데 앙고라 계열의 흰 고양이였대요. 그래서 이 조세핀이라는 고양이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이 엠 베이커라는 사람이 캘리포니아 대학에 있는 병원에 있는 걸 확인을 하고 알게 돼서 이 흰색의 앙고라 계열의 조세핀이라는 고양이와 범한 고양이를 교배를 해서 탄생한 게 바로 렉돌의 가장 큰 유래설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많은 분들이 범한 고양이는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범한 고양이는 미얀마에서 신성시 되던 고양이에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바로 장갑을 끼고 있습니다. 간혹 고양이들 보면 앞발에 하얀색이 있다던가 이런 식으로 장갑 끼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거를 재밌게 얘기하면 장갑 유전자라고도 하는데 렉돌에는 그래서 장갑 유전자를 갖고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근데 렉돌도 종류가 있기는 한데 유전자 풀은 되게 좁아요. 엠 베이커가 여러 브리더들을 통해서 교배를 해서 다양한 렉돌이 나온 게 아니라 현재 전해지고 있는 렉돌의 품종은 유전적으로는 이 엠 베이커가 처음에 만들어진 이 렉돌의 품종에서 나온 유전자 소인이 40% 이상, 그러니까 10마리 중에 4마리는 엠 베이커부터 시작한 렉돌부터 나왔다라는 거죠. 렉돌은 몇 가지 일반적인 고양이들하고 차이가 있기는 있어요. 우선은 렉돌이 성장 관련돼서 아이가 자라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인 고양이들이 다 자라는 시기를 보통 생후 1년 정도를 보거든요. 1살이 되면은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올라가는 나이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렉돌의 경우에는 1년 된다고 하더라도 다 성장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2차 성징, 3차 성징을 좀 보이는 패턴을 가지고 있다. 참고로 저도 대학교 와서 4cm나 더 컸다. 제가 180으로 졸업했는데 대학 가서 185가 됐거든요. 그래서 렉돌의 경우에는 성장기가 갑자기 폭발하는 시기에 있어요. 이 시기에는 갑자기 식욕이 빵 터진다는. 그래서 렉돌이 막 잘 먹는다 그러면 얘가 비만이 될까 뚱뚱해질까를 걱정한다기보다는 얘가 성장기가 왔구나, 좀 더 커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연스럽게 급식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렉돌의 평균 체중은 좀 대형묘라고 하기도 그렇고 중형묘라고 하기도 그래요. 소형묘도 당연히 아니죠. 평균적으로 대부분의 70에서 80% 정도 되는 고양이들은 이 중형묘 카테고리에 속해 있거든요. 이 중형묘는 4에서 6kg 정도가 대략적인 평균 체중이다. 그런데 렉돌의 경우에는 중대형묘에 가깝다. 수컷의 경우에는 5에서 9kg 정도의 평균 체중을 갖고 있고요. 암컷의 경우에는 4에서 7kg 정도가 평균 체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암컷은 중형묘에 가깝고요. 수컷은 중대형묘에 가깝다라는 약간의 체중의 차이가 있는 것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렉돌 성격 관련돼서 얘기를 하면 렉돌 성격만큼 사람한테 좀 프렌들리하다? 이런 성격도 없는 것 같아요.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양이들의 성격을 분석해서 평가를 했는데 별점으로 평가를 했거든요. 표를 보면은 렉돌은 사람들, 가족들한테 살갑게 대하는 게 별 5개 만점에 별이 5개. 만점입니다. 만점. 동종이나 이종의 동물한테도 친하게 지내는 약간 인싸력이 별 5개 중에 4개입니다. 아이들한테도 상당히 친절한 편이에요. 친절도를 평가하자면 이것도 별 5개 중에 5개 만점. 그 다음에 놀이 관련된 반응도는 약간 완전히 놀이 좋아하는 고양이들, 아비시니안이나 벵갈 같은 거는 좀 달아서 별 5개 만점에 4개 정도라는. 그럼 렉돌은 똑똑하냐 아니면은 똥멍충이냐 라고 봤을 때는 이것도 지적인 능력적인 면에선 별 5개 중에 4개. 그 다음에 가장 적은 별점을 받은 거는 스스로 그루밍을 좀 안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별 5개 만점에 바로 하나. 한마디로 잘 안 씻는 애랑 똑같은 거죠. 그리고 렉돌하면은 비만 관련돼서 좀 노출되기 쉬운데 이게 바로 성격적인 면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연장선상에 있어요. 사람도 조금 성격 좋고 여유로운 사람들은 어때요? 집에서 약간 좀 누워있거나 편하게 있으려는 성향들이 있잖아요. 왜냐면 마음이 편하거든. 저는 살이 안 쪄요. 예민해서. 근데 보통 렉돌은 마음이 너무 느긋한 편인 거죠. 특히나 암컷에 비해서 수컷이 좀 게으른 편이어서 게으르면 어떻다? 잘 안 씻는다. 잘 안 씻으면 똥꼬 그루밍을 안 한다. 그러다 보니 똥꼬 주위에는 약간 좀 지저분한 게 묻히고 다니는 성향도 있다고 해요. 얼굴은 너무 이쁜데 안 씻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항상 피부 질환이라던가 비듬이라던가 떡진다던가 이런 상황들이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항상 빗질과 관련돼서도 부지런히 장모종이기 때문에 하루에 최소 한 번은 빗질을 해줄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특히나 생식기 주의나 항문 주의는 잘 관리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렉돌하면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HCM이에요. 심근비대증이라고 해서 심장의 근육이 두꺼워지면서 그 안에 공간이 좁아져서 고양이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치명적인 질환이고요. 렉돌은 이 HCM이라고 하는 심근비대증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렉돌을 입양해서 같이 생활하시는 분들은 꼭 유전적인 검사를 먼저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심장에 손상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유무 검사를 가까운 동물병원에 가셔서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받는 것을 추천드려요. HCM 하면 보통 호흡수를 많이 보거든요. R이라고 하는 평상시 쉬고 있을 때의 호흡수와 자는 동안의 호흡수를 체크해서 얘가 심장에 문제가 있는지 순환기에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을 합니다. 이 호흡수가 분당 30회가 넘어가면 위험하다고 할 수 있어요. 노는데 많이 개고흡을 하는 것 때문에 많이들 문의를 하세요. 우리 애가 너무 조금만 움직여도 개고흡 하는데 이 부분은 심장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당연히 사람도 100m 달리기 하고 나면 호흡수가 빨라지고 흥분하면은 빠른 호흡을 하는 것처럼 고양이들도 놀 때 개고흡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쉬고 있는 동안, 자는 동안 호흡수가 30회가 넘어간다. 이런 상황에 체크를 해서 가까운 동물병원에 가셔서 심장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볍게 검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오랜만에 저희가 노력해서 만든 세트 환경에 이쁜 그림으로 저희가 다시 돌아온 신비한 멸생사전, 그 첫 번째 주자였던 렉돌. 예쁘고 매력적이고 이쁘고 잘생기고 했지만 자신의 몸을 씻지 않는 이 렉돌 편을 오늘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죠. 식빵 자세라는 거는 보통 고양이들이 편안할 때 하는 귀여운 자세인데 이 식빵 자세를 안 하는 고양이가 있다? 그게 바로 렉돌이다? 라고 했던 이유는 성격적인 면이 많이 작용을 해서 그래요. 여유롭고 낙천적이고 게으른 성격이 식빵 자세조차도 약간 귀찮아할 수도 있다. 이 신비한 묘생사전은 정보 제공이 목적이기 때문에 품종에 상관없이 모든 고양이들이 보호자님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끔 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댓글까지. 안녕.